상식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가져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합니다. 상식은 어떤 사회에 속한 사람이 반복된 문화와 지식을 습득하면 당연히 기본 교양이라고 믿게 되는 개념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 및 사리분별 능력을 통칭하는 용례로 흔히들 사용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정상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개념이 이와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알고 있는 것들 또는 알고 있어야 할 개념들이다. 상식은 말 그대로 널리 퍼진 정보와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옳고 그름과는 관계가 없고 상식에 위배되어도 옳을 수 있습니다. 상식이 일반적으로 기준점이 되어 주기는 하겠지만 그 기준은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상식이 옳을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이란 것도 대부분의 경우를 일반화한 것이라 어느 정도는 상식이 옳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상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상식을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가 매스컴 등을 타고 널리 퍼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이 틀리다는 사고를 가진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사실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말하는 인간의 말을 신뢰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나는 그걸 상식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게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편견이 상식으로 단정되어진 경우를 보면 유럽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나치즘이 유대인을 적대시하는 내용을 쇠뇌해서 독일에서는 유대인을 차별하는 것이 상식화되어서 그런 참상이 발생한 겁니다. 서로 모순이 되는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노출에 대한 이중 잣대가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여름에 더워서 남자는 위솥을 벗어버리고 있어도 되는데 여자들은 브래지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남자가 위솥을 벗고 노출을 해도 되면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면에서 보면 여자도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게 당연한 말 같지만 아직은 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상식이 가지는 특성으로 애매한 범위나 모두 다른 환경 조건이 다 범용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상식으로 믿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멀쩡히 의무교육을 받은 한국인이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발명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확실히 사회평균 미달이고 상식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예인이나 아이돌에 관심이 없어서 연예인 사진을 보더라도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유명 연예인이나 아이돌 멤버를 보여주더라도 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상식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관심 분야가 다르면 습득 지식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다르다면 상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내가 아는데 너는 왜 모르느냐고 상식이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상식의 기준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회 같은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관심이 없어서 모른다면 상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관심 분야가 많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가 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사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건 상식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관심이 없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숫자까지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관심이 있다면 그 숫자까지 알고 있을 것이고 관심이 거기까지 안 미친다면 그 숫자까지 알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 상식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경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데 있습니다. 광우병으로 사회분란을 유발한 사람들과 그 동조자들은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하는 말을 상식으로 받아들였을 테고
그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 많은 미국 소고기를 먹고 있지만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나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서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고 말하는 게 비상식적인 주장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페르시아 우화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닭과 쥐와 토끼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요리 담당, 닭은 땔감 담당, 쥐는 물 담당 등 일을 분담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두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닭이 돌아오더니 자기만 힘든 일을 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는데 까마귀가 나타나서 나무를 줍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닭은 불평을 하며 일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닭의 불평을 듣고 보니 쥐와 토끼도 자기 일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쥐는 요리 담당, 토끼는 땔감 담당, 닭은 물 담당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토끼가 나무를 하러 숲속으로 갔더니 늑대가 나타나 냉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닭은 샘물에서 물을 뜨려다가 물통과 함께 빠져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무료하게 서성이다가 중심을 잃고 냄비에 빠졌습니다. 불평 한마디에 평지풍파를 일으켜 행복하고 화기애애하던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과 잔소리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 집안에 한 삽씩 한 삽씩 무덤을 파 들어간다. 이 이야기는 불평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상식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기업의 흥망성쇠를 겪는 과정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식에 벗어나지 않은 경영을 한 기업은 번창하고 기업의 수명이 길었던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은 수명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정치권과 권력에 의지하고 결탁하여 이익을 챙긴다거나 급성장을 도모한 기업들을 보면 기업주가 어떤 이익을 챙겼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업은 망하거나 없어졌습니다. 시장 경제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상대가 있을 때 그 기업은 부담 없는 발전을 가져왔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기업주가 바뀌거나 몇몇 요인에 의해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애꾸눈을 가진 나라에서는 두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비상식일지 모릅니다. 그런 극단적인 비유보다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준으로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보고 살아간다면 초과적인 이윤의 발생은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윤의 추구는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없다 하면서 노력하는 것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공하면 초과적인 이윤이 확보되겠지요. 부모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저놈은 누굴 닮아서 공부를 못하고 성질이 못됐고 등등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보면 황당한 경우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판단하는 IQ나 EQ, 그리고 개인의 성격은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할 때 사용하는 기질이라는 단어가 그런 경우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는 왜 공부를 못하냐 또는 성질이 왜 그 모양이냐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건 그 말을 하는 그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런 걸 먼저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괴리가 생깁니다.